오늘은 저희 인더바인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논현동 현장에 왔습니다. 위치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사역 1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수치적으로 뭐 한 75억에서 한 80억 가량.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새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비용이 약 한 20억 정도 투자됐어요. 그러면 총 투자 비용이 토지가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100억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건물을 다 올렸을 때의 가치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별건이 조건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더바인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논현동 현장에 왔습니다. 위치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사역 1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 54평 위에 지하 2층에 지상 5층까지 건축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1분 거리면 완전 초역세권 입지잖아요. 이 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시가로도 고려했을 때 토지 시세가 평당 1억 5천원 될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시세는 뭐냐면 구축 기준이에요. 수치적으로 뭐 한 75억에서 한 80억 가량.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새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비용이 약 한 20억 정도 투자됐어요. 그러면 총 투자 비용이 토지가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100억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건물을 다 올렸을 때의 가치는 약 한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시세로 따지면 평당 한 2억 2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완전 새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에 임차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랑 이런 거는 얼마 정도씩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이 지하 2층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제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 건축주가 최상층하고 4층, 최소 2개 층은 이제 본인이 직접 쓰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를 임대 줄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전체 임대를 주게 된다면 면적 대비 환산해 봤을 때 약 한 2,200 정도 월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위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2%대 수익률이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치가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가 엄청 언덕이잖아요. 아, 그렇죠. 올라오다 보면 언덕에 건물을 지으실 때 엄청 노력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시는 경사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장비라든지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진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운이 좋았던 게 앞에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터를 저희가 임대했습니다. 공터에 장비를 대고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뭐 운반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공터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할 수 있던 프로젝트를 그나마 좀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형뿐만 아니고 논현동 자체가 약간 고지대인 지역이 많아요. 이쪽 뒤편에 이제 계단 쪽도 보셨겠지만 안반 지형이에요. 여기도 역시 이 고지대의 하부가 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사실은 대지 면적이나 건축 규모에 비해서 많이 들었죠. 안반 파쇄 비용으로만 3억 이상 소요가 됐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으로 환산하면 평당 공사비가 한 1,070만 원 들었더라고요. 원래 안반 파쇄가 없었더라면 아마 800대가 투자되지 않았을까. 강남 땅은 주차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이 건물은 주차 면적이 몇 대나 나와요? 이 건물의 규모에 적합한 주차 대수는 4대예요. 근데 대지 54평에 주차 4대까지 하고 나면 여기 뒤에 지금 1층 그린생활시설 보이실 텐데 이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를 4대 계획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건축사님도 사실은 요거 아이디어 내시는데 많이 고민을 하셨고, 지금 보시면 이 주차가 몇 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딱 2대죠. 제가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차가 2대가 됐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이 법정 주차 대수 4대, 이 옆칸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총 4대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계 주차가 올라오게 되면 주차가 4대가 되죠. 그래서 이 비싼 강남 땅에 1층의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 대수를 최소한의 공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 두 면의 주차 면적에 4대가 계획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지하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그렇죠. 예, 지하 공사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가 평당 토지가만 1억 이상인데 이 정도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이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그래도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는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건축사님의 아이디어와 저희 시공이 또 이렇게 콜라보가 잘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닫고 나면 밑에 배수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이 건물 내부 한번 보시러 가실까요? 네. 자, 저희 이 건물 5층에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6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런데 6층으로 만들지 않았던 거는 저희가 지하 2층까지 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6층을 만들었으면 지하에 저수조와 소방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하 3층까지 파야 되고, 지하 3층까지 파게 되면 문제가 지하의 깊이가 10m가 넘어가요. 지하의 깊이가 10m가 넘어가게 되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인접 건축물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공법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수반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일조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퇴되고 쓸 수 있는 6층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또 준공 후에 나중에 조금 더 쓸 수 있는 건 또 팁이니까. 그리고 아까 일조건 말씀을 드렸는데, 천장면이 경사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일조건 라인이에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일조건 라인대로 건축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사실은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이 경사면대로 이렇게 골조가 올라오게 되고, 그 마감면이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뭘로 자재를 많이 쓰냐면 징크 자재를 많이 써요. 징크를 쓰는 이유는 외부에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나중에 누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석재나 실리콘이랑 이런 면들이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징크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우리 건축사님의 디자인 철학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석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는 석재면이 이 지붕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깔끔한 시공, 튼튼한 시공으로 화재가 또 없게끔, 그리고 또 발생해도 저희가 책임지는 그런 시공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5층에서 보시면 여기가 사방이 트여 있어요. 굉장히 개방감 있는 뷰고, 여기 보시면 앞에 작지만 테라스가 또 이렇게 위치해 있고, 한번 밖에 보시겠어요? 단열 잘 되는 문입니다. 네. 뷰가 엄청나죠? 와, 여기 고층 빌딩 뷰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가 신사역입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데가 신사역. 미터로 따지면 한 200m도 채 안 되는 것 같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공을 하면서 여기가 이면도로긴 하지만 큰 대로변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창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첫 번째가 디자인도 중요하고, 단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차음의 기능도 있어야 돼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문을 열면 차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네요. 근데 문을 닫으면 밀폐가 되면서 소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래서 창호도 이 동네 수준에 맞게 고급 창호를 사용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생 건물 5층, 6층 얘기하셨는데 다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층이 나아요? 6층이 나아요? 근데 그거는 동네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토지가가 비싼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지하를 어차피 파야 되고요,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돼요. 토지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고 치자고요. 지방의 토지가가 비싸지 않은 저렴한 지역이야. 근데 그런데다가 한 층을 더 올리면서 소방시설을 했을 때 그 매력은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공간의 가치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너무 프로젝트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땅도 다 막 돌이라고 하셨고. 힘들었죠. 그러면은 막 민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 가까운데.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동 거리도 가깝고, 또 주변에서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 아래 내려가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위에서 민원과 그 협의 과정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이제 동간의 거리가 완전히 좁잖아요. 사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경계가 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붙어 있었어요. 이거를 철거를 싹 하고 새로 이렇게 경계를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마감이 돼 있고, 그 진입로도 다시 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부드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이 굉장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 인더바인의 유능한 소장님께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저쪽 편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쪽 편 민원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 이 부분도 민원 처리하는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진입해서 올라오는 이 전면 도로를 구청 협의 과정에서 포장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 땅이에요. 이 건축주의 땅이죠. 이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 공사하면서 민원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 환경도 저희 쪽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포장을 이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이게 공사가 잘 짓는 게 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공사는 뭐 건축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노하우도 그것도 건축이고요. 그리고 주변 민원인들과의 어떤 협의도 건축이고 아주 그냥 종합예술이 건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접한 건물에 아스팔트 까는 비용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그런데 저희 공사하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또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민원인이랑 상대적으로 감정 다툼하고 공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난 싸다고 생각해. 부드럽게 민원 처리를 해서 서로 감정 없게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오늘 논현동 현장에 저희가 이렇게 와봤는데, 사실 오늘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향후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지상부터 지하까지 인테리어 된 내부의 모습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사실 여기 바로 옆에가 잠원동이거든요. 잠원동에도 저희 현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부 리모델링 하는 공사 현장, 거기도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 현장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